네. 칠미일수인데 가빈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리포스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뭐네요? 그게 왜 쓸 수 없어요? 그 묘지라는 개념,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묘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죠? 근데 분명하게 책에 명확하게 그 재물복이 있는 사주들, 사주예문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거는 가빈이 미토에 들어가서 묘지에 들어가자면 여기에 다 맞잖아요. 이걸 다 맞잖아요. 그럼 여기 미토에 가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일주에 당기지 않고 시기에 당긴다. 네. 그럼 시지로 가는 거죠. 자신이 취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 들어갔어요. 네. 그럼 본인이 취한 게 아니잖아요. 시기에 갔으면. 그렇죠. 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꺼내 쓸 수가 없냐 이거죠. 아니죠. 그게 구조죠. 예를 들어서 시주가 미터예요. 이렇게 미터로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에 일지가 어느 경우에는 이 미토랑 연결이 될까요? 자, 그러면 축토는 연결돼요?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충으로 되죠. 그러면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가빈을 축이 가져올까요? 가져오기 힘들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충을 했잖아요. 이 공간을 멀리, 충하니까 공간을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화는요? 그렇죠. 그럼 뭐가 설명하죠? 구조가 답을 말해주는 거죠. 구조. 이거를 끌고 올 수. 굳이 가빈이 아니고 을묘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그런데 갑인하고 을묘의 다른 점이 뭐죠? 이건 양간이네요. 그죠? 양간이라는 거는 갑인이 지나면 미토에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월이 뭐예요? 신이죠. 자, 그러면 갑인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사화에서 경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갑은 4월에 사중 경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생해가지고 경금이 그 뒤로는 이제 해월까지 가죠. 그죠? 해월에 뭐가 나와요? 갑이 나오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사화에서 그 작용이 있어요. 점점 4, 5미를 지날 때 작용이 이렇게 하강하겠죠. 그죠? 하강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미토에서 끝나버리면, 갑인도, 을묘도 미토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경금은 어떻게 다시 봄에 새싹이 피어나요? 경금이 신금되죠. 그죠? 신금이 시종자잖아요. 그죠? 시종자가 어떻게 봄에 다시 새싹이, 콩을 심으면 콩이 새싹이 나와요? 나올 수 없잖아요. 그거를 누가 하죠? 을묘가 하죠. 을묘가 하니까 고지잖아요. 얘는 묘지가 아니라 고지라 다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간은 끝날 수가 없어요. 양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갑인은 사오미에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요. 그래서 갑이 갑기사, 갑기미 이런 걸 만나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수기가 있으면 전혀 다른 얘기고요. 또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르니까 단정 지을 거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단정을 못 하는데 뭘 단정해? 그죠? 그러니까 갑이는 미토에 들어가면 만약 내가 끌고 오고 싶다면 일지가 뭔가 그 미토랑 연결이 돼 있어야 내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을묘가 있어서 을묘가 들어갔다 쳐봐요. 이 을묘는 수시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갑이는 나가려고 그럽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양기로서의 쓰임이 다 했기 때문에. 또 질문하시죠. 뭐 애매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묘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어렵냐면
우리 인간이 사주팔자를 풀어보려고 묘고라고 규정했을 뿐 실제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제라도 수시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묘, 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리 역사 3000년, 4000년에 아직도 묘고의 이론 자체를 정립을 못하고 있다는 그 뭔 말이야 이게. 정립 못한다는 뜻이요.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거는 정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양기는 묘지에 들어가면 그 쓰임이 철저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갑이 경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경이 되려면 갑의 분신인 을묘가 경금이랑 을경 합을 해줘야 신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신금이 바뀌면 다시 또 갑으로 또 나와야 되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는 묘지에 들어가면 그 작용이 끝난다는 의미고 그래서 묘지고.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묘지 개념과 물질 개념을 섞으면 안 돼요. 묘지는 그냥 묘지로서 작용하는 거고 물질이라는 뜻은 미토에 갑인이라는 물질이 담긴 거예요. 그냥 일지에 담았다? 그럼 자기가 취하죠. 시지에 담았다? 그럼 오미로 끌고 오든 해미로 끌고 오든 묘미로 끌고 오든 뭔가 연결돼야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쾌해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운에서 삼합이 되면 네. 뭐 일침이 뭐 나빠진다 이러잖아요. 네. 그게 삼합이 돼서 일간지심으로 뭐 이게 반선이 될 수도 있고 대선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나 다 똑같이 운이 적용돼요. 아직도 열심히 십신을 보시네요. 아니, 삼합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먼저 그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지가 미토라고 치고요. 월지가 해라고 쳐요. 혹은 시지가 해라고 칩시다. 자, 묘목이 왔어요. 그러면 해미로 따로 놀던 글자들이 하나로 묶어요. 왜? 합이라는 인력 때문에, 중력 에너지 때문에. 그럼 묶었다는 거는 시공간을 넓게 쓸까요? 좁게 쓸까요? 좁게 쓰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의 시공간을 해는 여기 있었어요. 해월. 미는 여름에 있었어요. 그쵸? 그렇게 넣었는데 갑자기 묘목이 들어옴으로써 해묘미가 딱 삼합을 하면서 이 시공간이 갑자기 중력에 갇혀서 짧아졌어요. 요만큼. 그럼 활동 반경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당연히 좁아지죠. 삼합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시공간이 굉장히 답답하죠. 이거 서로 작용력이 서로들 묶여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다? 이거를 유금이나 사화나 뭐 축토나 이런 글자들이 와서 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뭉쳐있다가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해수도 미토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묘목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묶여가지고 작용이 제 역할을 못한다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거는 90% 이상은 대부분이 흉이에요. 하지만 10%는 또 해묘미로 뭐 대발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흉 쪽에서의 반응은 주로 삼합이 이룬 다음에 반드시 형충파해로 연결이 되거나 삼합 자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해묘미가 있어요. 어우 신났다. 누가 저렇게 신나냐. 우리도 좀 웃으면서 좀 해봐요. 파란이 좀 웃어봐요. 저렇게 하하하 이렇게 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묘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삼합의 사이에 만약에 이제 묘목이 이렇게 해미라고 칩시다. 해미인데 여기에 아니 이렇게 합시다. 축토가 있고요. 해소가 있고요. 미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충 사이에 협자로 해수가 낑겨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묘목이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묘미에 해수가 협자로 끼어 있다가 삼합까지 하고 충을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축이 있는데 해, 묘, 미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해, 묘, 미, 축. 그렇게 되면 지금 말한 미, 해, 축 이거랑 똑같아요? 틀리죠? 왜? 저는 협자가 없잖아요. 찌그러지는 게 없잖아요. 단지 충할 뿐이지. 그럼 어느 일지가 해수에 요게 일지가 해수라 미월 해일 축시라고 쳐봐요. 그럼 이게 배우자궁이잖아요. 그죠? 배우자궁인데 묘목이 왔어요. 그럼 해묘미인데 일단 충미 충 사이에 이미 해수는 협자로 끼어 있어요. 그게 38에서 45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암시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묘목이 와서 해묘미 삼합까지 해서 충까지 때려요. 그럼 저 충격 강도가 지금 말했던 해, 묘, 미, 축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럼 결론 또 뭐죠? 또 구조예요. 동일한 것 같지만 다 틀려요. 하나도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운, 세운도 다 틀리기 때문에. 또 뭐 질문하시죠?